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김어준, 방송인 김어준, 우리가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뭐, 정치 무당이다. 한때는 딴지일보 총수였다. 뭐, 그랬었는데, 이 김어준 씨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좌우 구분상,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닐지 몰라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폭스뉴스가 끼치고 있는 영향력과 위상, 그것을 정반대쪽에서 한국으로 비유를 치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게 김어준이 그러한 영향력, 비유가 뭐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 정도의 영향력만 따져봤을 때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민주당에서는 그 원탁회의라고 있었잖아요. 아, 백낙청 교수, 뭐 함세웅 신부, 박재승 전 변협회장,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그 원탁회의를 구성을 해서 민주당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었는데 지금 김어준 씨가 원탁회의를 어, 해체해서 지금 원탁회의는 안 보이고 김어준 씨만 보인다. 아무튼 김어준의 영향력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끼치고 있는 영향력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준만 전북대 신방과 명예교수는 이런 책을 냈습니다. 정치 무당 김어준, 정치 무당 김어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독한 김어준 중독 현상을 보였다. 민주당 일부 인사는 뜨거운 김어준 찬양가를 부르고 있다. 김어준,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번 달 8월 2일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이때 그 영향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그 민주당 쪽 그 정치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김어준 지지자들은 정청래를 밀고 있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박찬대를 밀고 있다. 그런데 투표함 뚜껑을 까 보니까 정청래가 61.7%라고 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의 마음을 명심이라고 하고 김어준의 마음을 그 김어준의 가운데 글자 어자를 떼다가 어심 이랬는데 어심이 명심을 이겼다. 그래서 김어준의 영향력은 이재명의 영향력을 능가한다. 이런 말까지 나왔던 겁니다. 정청래는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에 한겨레나 경향신문, MBC, JTBC 하고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김어준 유튜브에 달려가서 거기에서 인터뷰를 맨 먼저 했습니다. 뭐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과거에 원탁 회의가 맡았던 장외 사령탑 역할이 김어준에게 넘어갔다. 원탁회의 잠깐 말씀드리면은 백낙천 교수, 함세웅 신부, 박재승 변호사 지금부터 14년 전인 2011년 7월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라는 조직을 출범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출범식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이해찬 뭐 이런 상임 고문, 당시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 주요 인사들이 참석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원탁회의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민주당 주요 국면마다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문재인 당시 고문이 2012년
이 대선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올라선 과정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아, 그 아주 이 대항마로서 만만치 않은 세를 과시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원탁회의가 민주당 측을 대리를 해서 그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 단일화를 하도록 압박을 가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백낙천 교수는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광노현, 박명기 당시 두 후보 간 단일화 과정에 기여를 했다. 그래서 광노현 교육감 당선에 뭐 공을 세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이런 측면에서 분석을 합니다. 어, 이른바 원탁회의라고 하는 것이 마쿠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 등에서 활동했던 경력 그리고 그 영향력 덕분이었는데 그것을 매개로 민주당과 야권 성향 단체들을 서로 연결하는 엮어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김어준 씨는 어떤 쪽이냐? 그런 이념형 그런 원탁회의에 비해서 김어준 씨는 차라리 선동가에 가깝다. 그래서 김어준 씨의 역할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 이념에서도 사실은 탈피해 있는 것 같고 어떤 정치적 가치관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민주당 쪽이다. 이것이 김어준 씨가 택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김어준 씨는 더 세를 확장하고 불리고 그리고 대중과의 접촉면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김어준 씨는 그의 주장이 맞을 때도 있지만 어처구니 없는 허구, 거짓으로 드러나는 그런 음모론일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뭐 천안함 폭침설이라든지 세월호 때의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윤미향 전 의원을 비판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배후설이라든지 계엄령 후에 뭐 한동훈 암살하려고 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음모론 또는 거짓으로 허위로 드러난 것에도 불구하고 김어준 씨는 과거 원탁회의를 능가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도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는 수십 명의 민주당 후보들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한 컨설팅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선거 때 민주당 쪽 후보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 좀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김어준 씨는 원탁회의하고는 달리 이른바 그 민주당 말고 그보다 좀 더 왼쪽에 있는 진보 정당들하고 관계를 깊게 갖지 않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과거 원탁회의가 총선에서 민주당하고 진보당, 뭐 정의당 이런 데하고 단일 후보를 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다든지 압박을 한다든지 했다면 김어준 씨는 오로지 민주당, 오로지 민주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원탁회의는 이른바 좌파 진영의 명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반대로 대중적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었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워서 주요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설득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김어준 씨는 그러지 않고 접촉면을 대폭 확장을 해서 대중동원을 하는 물론 인터넷 공간에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강성 지지층, 팬덤층을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 2달 전, 아니죠. 한 달 반쯤 전, 6월 말, 6월 말이니까, 인천의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더 파워풀 콘서트가 대표적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때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을 오로지 민주당 지지층만을 위한 이벤트였는데 이틀 동안 각각 15,000석 매진이 됐습니다. 여기에 참석자들 몇몇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정청래 당대표 후보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었어요. 김어준 씨는 이 자리에서 깜짝 놀랄 만한 농담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김경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보면은 저 대법관 좀 시켜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웃으면서 꼭 전해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법관 수를 왕창 늘리겠다 뭐 이런 계약안을 추진한다고 했었잖아요. 뭐 그러다가 유야무야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되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대법원 개혁안이었거든요. 그러자 정장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아니 김어준 같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김어준이 조롱한 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보면 나 대법관 좀 시켜달라고 해주세요 하고 문재인하고 김경수한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니 국민의힘 쪽에서 비슷한 농담을 누군가 했었다면은 아마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의 강성 지지층들은 오히려 그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민주당 인사들도 그런 김어준 농담에 깜빡 죽는 신용을 하는 거고 결국 동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원탁회의 인사들이 진보 어젠다를 내세우면서 때로는 민주당에도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비판적 지지를 원칙으로 했다 하면 김어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이념, 올가치, 무조건 묻지마 치고 민주당. 그래서 오늘날 이 양극화되어 있는 정치구도 속에서 오로지 승리를 거두기 위한 그런 방편이 지지층을 민주당 지지층을 만족시키는 그런 최대 명분이 됐습니다. 김어준 씨는 이 갑질 의혹이 불거져서 한창 뜨거웠을 당시에도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었죠. 사퇴시켜야 할 만큼의 사건은 없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 정청래 대표도 대표 당선 직후에 강선우 후보를 공개적으로 위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원탁회의는 사라지고 이제 김어준 씨만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와 그리고 민주당이 함께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재인 시대 이후에 민주당은 수백만 명의 당원을 확보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원 중심주의를 앞세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원탁회의 같은 원로 인사들을 앞세우는 그런 전략은 필요 없게 됐다는 겁니다. 김어준 씨는 원래 2010년대 초반에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로 주목을 받았는데 그 뒤 교통방송 TBS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를 했죠. 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222만 명입니다. 아무튼 김어준은 개인이지만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어젠다 선점이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언론사 못지않은 영향력을 이 김어준 유튜브가 행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특히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